2022년 대선 직전에 출간된 책 재정전쟁에서는 새롭게 탄생하는 대통령이 연금과 교육 분야의 개혁에 불을 지피고 이에 더해 노동개혁과 조세개혁까지 이룰 수 있다면 영조나 정조의 반열에 근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동시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안을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며 피해가는 집권자들을 걱정하는 시선도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새 정부 핵심 정책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 중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도 버거울 텐데 역대 정부에서 피해가던 개혁 과제를 그것도 동시에 세 가지나 내세웠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와우. 나중에는 정부 개혁의 필요성도 추가했는데 사실 이 중 무엇 하나 쉬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기 2년을 채워가는 현 정부의 연금 교육 노동 3대 개혁의 진도는 어떨까요? 일단 교육은 수능, 킬러 문항을 둘러싼 공방이나 사교육, 카르텔 같은 비리 적발 사례는 있었지만 근본적 개혁 청사진은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의 경우도 2023년 봄 주당 근로시간의 유연화시도가 강한 반발에 부딪힌 다음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연금 개혁도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시나리오 제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경우도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진척된 내용들은 있지만 뭔가 획기적인 방안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개혁을 다루는 방식은 일반 정책과 달라야 합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개혁 과제를 해당 부처가 적당히 나누어 관리하는 백화점식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개혁 과제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데 부처별로 일을 나누어 하다 보면 예산이나 인력 등 정책 자원의 배분도 애매하고 정치적 지지를 모으기 위한 전략 수립도 어렵습니다. 위원회 방식 또한 한계가 분명합니다.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없고 예산이나 인력에 한계가 있는 위원회의 경우 자칫 부처 관료들에게 아이디어나 제공하는 집단에 머물거나 정권이 뭔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색내는 면피용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일자리 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일자리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요? 정치 지도자가 개혁이 가져올 미래 비전을 말하는 것은 좋지만 이를 구체적인 정책 어젠다로 삼으려면 많은 고민과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청사진이 필요하고 이를 구현시킬 전략과 동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제가 이번에 출간한 개혁의 정석에서 누차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면 그 열매가 몇 세대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짜리 임기의 정권이 굳이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현 정권이건 다음을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이건 간에 정말 나라 미래를 위해 단 한 가지 분야에서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개혁 과제들의 성격과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냉철하게 파악해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식의 추상적 목표만 나열하거나 너무 세부적인 사안 몇 개에 집착하는 방식으로는 아까운 시간과 자원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 정부 개혁의 경우 구체적 목표와 전략이 담겨있는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고 아울러 이를 추진할 개혁 동력 역시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출산 정책의 경우 과거 경험이 보여주듯 막연한 당위론만 앞세우며 부분적인 제도 개편이나 현금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몇 발자국 못 나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아무리 합리적인 사안이라도 일단 이념 대립의 함정에 빠지면 타협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연금개혁이나 교육개혁과 같이 전 국민이 이해 당사자인 사안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나 따지는 나약한 의지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개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물론 날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조세개혁은 필수이지만 언급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개혁의 주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정부개혁은 위기와 같은 특별한 시점이라면 모를까 평시에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신간 개혁의 정석에서 제시한 것처럼 규제개혁을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개혁이라도 완수하려면 기존의 사고 틀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저항이 강하기 마련인 개혁 과제는 힘있는 정권 초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틀린 얘기입니다. 제 책에서는 개혁의 골든타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혁 과제의 성격에 따라 청사진, 공론화, 정치적 타협이라는 세 가지 개혁 공식의 시점과 지속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청사진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정권을 이어가는 개혁의 단초를 놓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개혁 같은 개혁을 본 적이 없었던 데에는
임기 내에 뭔가 마무리를 해야만 자신의 업적이라 여기는 집권자들의 이기적인 조바심이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개혁을 추진하려면 저항 세력이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기득권 세력이 힘이 센 경우 정권의 힘만으로는 공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시대 흐름을 타고 시장의 힘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 책에는 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삼은 김대중 대통령, 시대 전환기의 흐름을 기회로 삼은 레이건 대통령의 성공 사례가 나옵니다. 반면 시대 흐름을 거스르며 자신의 정치 이념을 밀어붙이려던 영국 트러스 총리의 실패 사례도 언급합니다. 또한 진보 정치인이면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집권한 클린턴의 성공적 처세 방식도 언급했습니다. 제 책에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개혁 과제를 밀어붙일 동력으로 재정의 힘과 시장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세수를 확보해 개혁 재원을 마련하고 시장의 힘을 최대한 이용해 사람들의 행동 유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장주의를 강조한다 해도 시대 흐름을 거스르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처럼 복지, 환경, 의료, 산업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예전과 다른 적극적 정부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 작은 정부형 개혁에만 집착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2022년 가을, 재정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레이건식 감세 개혁을 해보려던 영국의 트러스 총리는 시장의 반격 한 방에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했습니다. 시대 흐름은 정방향으로 타야 하고 시장의 힘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 정권도 얼마든지 적극적인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빚낸 돈으로 생색내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무너진 재정규율을 바로잡아 정부 재정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개혁의 또 다른 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신뢰도가 높아지면 세수 확보에 걸림돌인 조세 저항을 낮출 수 있습니다. 유능한 정부는 소극적인 정부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이지요. 진보건 보수건, 현 시대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은 정부 효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정부 재원을 확보해 한편으로 복지 확대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다른 한편으로 개혁 추진 동력을 키우는 것입니다.